작게 말씀드릴 테니까 볼륨을 좀 업해주세요. 기분도 업해주시고요. 다 업해주세요. 업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조멸입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브랜드가 무엇일까요? 브랜드란 고객들이 제가 만든 브랜드뿐 제가 파는 상품, 서비스, 알리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브랜드를 만들 때, 카페를 창업할 때는 로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밍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고객들이 그걸 들었을 때 까먹지 않고 기억해주고 다시 방문해줄 수 있는, 오늘은 저희가 브랜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매장이 좀 알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작은데 이게 옆집에 좀 방음이 안 돼요. 작게 말씀드릴 테니까 볼륨을 좀 업해주세요. 기분도 업해주시고요. 다 업해주세요. 업지 마시고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네이밍. 딱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귀에 딱 박히는 네이밍이어야 돼요. 그런 네이밍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찾다 보면은 딱 네이밍일 거예요. 만약에 요거트라는 매장을 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인지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울까요? 두 번째, 로고입니다. 그냥 로고 없이 나는 폰트만 깔래, 네이밍만 깔래, 다 좋아요. 근데 어떠한 로고가 만들어졌을 때 고객들이 그 로고를 보고 아, 이거 여기구나, 그거 내가 알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 명, 두 번째는 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런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들기 전으로 돌아와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브랜드의 방향, 목표, 메뉴, 브랜드 명과 로고를 정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컨셉이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매장 혹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계신가요? 그런 브랜드 명을 만들었을 때 가장 쉽고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고 그거를 들었을 때 내가 맛봤던 요거트, 커피, 주스, 샐러드 이런 매장이다라는 거를 이어주는 포지셔닝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좋아요. 그러면 브랜드도 만들었고 로고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역 상권을 이용해라.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브랜드 명과 로고와 메뉴와 레시피와 매장 컨셉을 담아서 한 패키징을 묶어서 고객들이 딱 인지하기 쉽게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쭉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얼마나 검색하는지는 네이버 키워드 마스터 도구도 있는데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거기서 그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서 얼마나 많은 검색량들이 발생이 되고 어느 요일 어떤 성별에서 검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보면은 유튜브 통해서 카페 초반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브이로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돼요. 배달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이제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SNS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알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 노출을 하는 거예요. 피드를 통해서. 메뉴가 될 수도 있겠고, 감성이 될 수도 있겠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고, 색다른 것들을 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 다 했어요. 망고 플레이트라는 앱도 활용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활용했고, 네이버 블로그 쪽도 활용했어요. 제가 활용했다는 게 제가 막 저기 거 사주세요 라고 퍼뜨렸던 게 아니라 저희 매장에 대해서, 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메뉴와 브랜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정한 다음에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알고리즘,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알고리즘 100% 모릅니다. 마케터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카페를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내가 카페에 알바로 출근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다 커피를 잘 모르고 어떤 거 잘 만들지도 모르는데 한번 일을 해볼까요? 라는 컨셉으로 한번 해봤어요. 반응이 되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도 100개에서 500개, 700개 쌓인 적도 있고, 그러다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객들이 느끼기에도 좀 흥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 못했던 사람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같이 즐기면서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런 인스타그램 유지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최대 팔로워 수가 10,000명 가까이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매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셨기 때문에
DM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매장 찾아와가지고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지금 제가 잘 찍지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찍었었어요. 아이폰으로. 그래서 메뉴를 개발할 때, 기획할 때 찍어보고 바로바로 올려보고 반응을 보고, 혹은 매장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메뉴가 나왔으니까 테스팅 좀 해보세요. 다양했던 시도가 아니었던 싶어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매장은 순흑자가 됐고 5개월 만에 2호점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을 했다 카페를 했을 때 오는 그 수익이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매출 목표를 잡고 매출 한계점을 잡고 메뉴를 개발하고 브랜딩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획했던 거 그대로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발판도 세워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의 매출과 수익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되게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매장이 잘 되고 브랜드가 커지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메뉴 기획이겠죠. 정말 많은 제품들 테스팅을 했었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차별화된 게 무엇일까? 제가 그때 샐러드, 샌드위치, 그릭 요거트, 주스, 커피 뭐 이 정도 카테고리 5가지 운영했는데, 각 카테고리마다 어디 매장의 전문점과도 지지 않을 만큼 메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거트 같은 경우도 매출 포션에 전체 매출 포션 2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요거트 한 분야만으로도 어느 한 앱에서 평가하기를 전국 5위 안에 들었던 적도 있고요. 전국 샐러드 맛집 7위 안에도 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할 때는 브랜드명을 정하고 로고를 만들고, 그거 이전에 내 브랜드의 컨셉과 인테리어와 어떤 고객층, 그리고 내 메뉴는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다면은 좀 더 구체화시키기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 팔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도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거, 또 해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테스팅도 할 때 내 브랜드가 딱 서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혹은 내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뻗쳐나가는 거는 좀 더 가지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브랜드에 대한 한계점을 좀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트렌드가. 그리고 너무 빨리 진료하세요. 어떤 메뉴든 어떤 맛든 어떤 컨셉이든 방향이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든지 내 브랜드가 그 상황과 트렌드에 맞게끔 쭉쭉 움직일 수 있게끔 여지를 두는 거예요. 내가 요거트 매장만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장인 정신을 이용해서 내 후손한테 혹은 누군가의 그 브랜드를 물려주겠다 하시면은, 요거트가 딱 들었을 때 요거트라는 브랜드명이 되게 중요하겠죠. 로고도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트 왕, 그죠? 요거트가 왕이다, 이런 걸 컨셉을 했어요. 그럼 그 메뉴와 레시피와 이런 걸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고객들이 요거트 왕이라는 브랜드에서 진료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기업도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트 왕에서 갑자기 그냥 커피 하실 거면 커피를 좀 하고 싶으면 커피로 바꿀 거예요. 커피 왕으로 딱 하실 거예요. 요거트 왕이 커피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스토리가 개연성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저트 왕이라고는 푸드킹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푸드킹 안에서 포괄적인 브랜드명 안에서 요거트를 냈다가 좀 이제 뭐 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그럼 커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떤 신제품을 내거나 신규 브랜드를 낼 때 되게 거대하게 막 런칭 행사, 뭐 신문기사, 뭐 TV 광고 막 딱 이렇게 우리 이런 브랜드 만들어서 새롭게 할래 빵 했는데, 이제는 어떤 대기업 브랜드가 새로운 제품을 내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새로운 브랜드 낼 때가. 그래서 그들도 신사업 파트가 있는데 계속해서 브랜드를 내고 제품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터지면 그 브랜드를 쫙 홍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뀐 시대예요. 근데 이런 바뀐 시대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더 되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딴 데는 다 죽이고 딴 데보다 난 오히려 되게 특별하게 할 거야. 더 막 다른 데 죽여버리고 죄송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뭐 차별화할 거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곧 저예요. 저라는 사람이 브랜드면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고를 가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카페를 하는데 저 앞가게에 경쟁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뭐 100원 내리면 나도 100원 내려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현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기를 유심히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에요. 플레인 요거트가 3,800원이에요. 저는 아메리카노 그렇다고 1,400원, 플레인 3,400원 팔라는 게 아니고
라떼를 1,500원에 하고 아메리카노 3,500원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좀 겹치지 않게 판가를 좀 조절한다든가. 예를 들면요, 요거트 플레인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러면 마시는 요거트를 하겠다, 약간 그런 구조를 보고 딱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이거 좀 좋은데요?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브랜드 편은 총 2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진중한 방송, 조멸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